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입니다. 22대 총선에서 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저는 나는 누구인가 시즌2 진행을 맡은 성경환입니다. 저희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야심차게 기획한 대국민 총선 출마 프로젝트 나 누구가 시즌2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정치 신인뿐만 아니라 현역 의원도 나 누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하경님을 모셨습니다. 삼선 의원이시죠?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PTP를 통해서 이 의원님이 이제 홍보를 하시기 전에 네. 5분간 토크가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질문 드리는 대로 바로바로 질문 네, 네.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삼선 의원이신데 뭐 더 이상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요즘 국회의원들이 네. 이 유튜브에 안 나오면 실제로 잘 모르세요. 네.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네네. 정규 방송에는 살짝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민 아니면은 잘 모르고 또 지역구민 중에서 정치 고관여층은 알지만 네네. 20대, 30대 네네. 이런 분들은 시장이 누구인지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관심 없습니다. 선거 때나 홍보지 보고 백보 보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나 누구가 나름대로 굉장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네, 효과가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지역구가 군포시입니다. 군포시. 네. 군포시. 흔히들 3번이라고 알려진 일기 신도시.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는데 네네. 관심 지역입니다. 그런데 경쟁 상대가 말이죠. 네. 그분도 20대 네, 의원님하고 같이 의정 활동을 네, 하셨거든요. 했습니다. 그리고 고위 관료를 지내셨고 예. 상당히 센 분인데 자신 있습니까? 관료하고 시민운동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료들은 기획하고 뭐 이런 일에 늘 애쓰시는 분들이고 네네. 저희는 날이 구주나 좋으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맨발로 쫓아가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네네. 지역 굉장히 밀착형입니다. 네. 지역 시민들의 친밀도가 다릅니다. 그것이 저희 강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력을 보니까요. 대학 시절에 학생운동부터 네네. 시민운동 그리고 정치까지 아주 젊었을 때부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많이 애써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네. 저 평생 사적인 일에 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20살 되기 전부터 감옥에 갔고 학생운동으로? 33살까지 결혼하기까지 감옥과 또 공장 노동자로서 또 경찰서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유. 그래서 제게 10대 후반, 네. 20대, 30대 초반은 없는 겁니다. 전부 이 세상의 민주화를 위해서 또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다가 네네.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내서 제가 사람들이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10년 이상을 감옥이나 그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 하니까 나이가 항상 저는 10년간 안 먹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사실은 저보다 3살 위시거든요. 예. 저는 흰머리가 이렇게 났는데. 그런데 지역에서도 가서 보면 뭐 괜찮네 이렇게 보시죠. 그런데 그 말씀 들어보면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으셨는데 특이하게도 시인이세요. 네. 정식으로 등단한 시인이세요. 그렇습니다. 작가회의를 통해서 등단했고요. 지금 현재 군포 문인협회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하나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 잠이 깼는데 자분자분 밖에 소리가 나더라고요. 창문을 열고 봤더니 비가 내리는 거예요. 자분자분하게? 예. 그래서 내가 아침에 짧게 페이스북에 시를 한 편 올렸습니다. 이건 뭐 짜고 한 건 아닙니다. 예. 오늘 아침 막 지은 시입니다. 네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네. 봄비 내리는 아침, 긴 움츠림의 겨울이 가나보다. 자분자분한 소리에 일어나 창문을 여니 뒷산은 안개로 가득하고 마른 나뭇가지에 잔잔하게 빗발 긋는 소리.
봄이 오시려나 보구나. 마른 낙엽을 적시며 앙상했던 나무 등거리며 장가지를 흔들며 긴 잠을 깨우려는 것이로구나. 그래, 이 봄엔 천지 가득 펑펑 새 잎사귀들도 피어내고 더러 빨갛고 노란 꽃들도 피어보자꾸나. 큰일 한번 치러보자꾸나. 네, 봄을 기다리는 마음. 제목이 뭐죠? 봄비 내리는 아침. 봄비 내리는 아침. 어제까지는 굉장히 기온이 높았는데 네. 지금 오시면서 보니까 진눈깨비가 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겨울과 봄이 왔다 갔다 지금 진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밀어서 희망의 봄을 만들어야죠. 네, 자 그러면 이제 5분 토크가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10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PPT를 사용하면서 이 의원님을 최대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깐 물러가 있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군포시 국회의원 이하경입니다. 저는 전라북도 순창군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시골이었죠. 겨울에 눈이 내리면 3개월 동안 밖에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산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6.25의 치열한 전쟁터가 막 끝난 직후에 제가 어린 시절 살았기 때문에 어른들로부터 6.25 전쟁의 그 피어린 그런 고통의 세월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때 북에서 내려온 자수 간첩들이 어떻게 그 6.25를 겪었는지 또 남과 북이 대치하는지를 들었기 때문에 전쟁 공포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젊은 청년 시절은 전쟁 없는 세상에 난 살고 싶다. 그런 진한 마음, 평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대는 정말 박정희 군사정권 아래서 학생운동하다가 감옥으로 저 공장으로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무도한 국가 권력이 선한 국민들을 탄압하는가 그런 것을 몸으로 익히면서 청년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들이 굶주리면서 저를 키웠고 저 또한 겨울이면 밥을 굶고 고구마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도시로 나와서는 방 한 칸이 없어서 정말 겨울에 불 안 들어온 좁은 방에서 잠을 자면서 그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까? 삶의 안정을 갖지 못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따뜻한 방 한 칸을 구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편안한 우리 삶을 제공할 것인가, 그런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저는 지난 국회에서 이렇게 남북의 평화로운 상태, 한반도의 평화, 또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민생의 안정, 새로운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그런 것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선 동안 저는 국회에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특히 제가 국회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주로 약자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삶의 안정을 취할 것인가, 그런 일을 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복지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는 그 당시에 기억나는 거 하나는 수많은 집단시설이 있습니다. 보육소랄지 또는 어린이집이랄지 또 노약자들 시설, 양론이랄지 이런 시설들의 그 밥값이 한 끼에 1,600원대였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는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복지에 예산 소위에 들어가서 2,400원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국에 있는 집단 관리시설에서 그분들이 정말 감사하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기억나는 것은 이제 그 뒤에 제가 사정이 생겨서 정무위로 옮겼습니다. 정무위란 것은 공정거래를 다루는 곳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로 그 당시에 갑과 을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즉 이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갑인 사람들, 즉 대기업 본사 또는 가맹점 본사, 대리점 본사 밑에서 수많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대리점을 하거나 가맹점을 하거나 또 하도급 용역회사의 일자리, 비정규직을 하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그 배달 서비스를 하거나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거기서 처리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없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 당시 기억나는 현장이 인천공항은 10년을 일해도 해마다 하도급 업체가 바뀌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바뀌기 때문에 월급이 전혀 오르지 않고 퇴직금도 없고 그런 회사들에서 옷만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정직화시키는데 열심히 일했고요. 또 하나는 마사회, 저기 경마장에 가면 말을 관리하는 마필이사들이라고 있습니다. 새벽에 그분들이 5시에 국회의원들 10여 명이 가서 을지로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는데 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수많은 관리사들 밑에서 또 그 회사 밑에서 다단계로 이렇게 임금이나 그 여러 가지 그 인권 상태가 악화된 것을 새롭게 부각시켜서 그들에게 권리를 보장하는 일을 했거나 그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또 지난번 그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소상공인들 위기가 왔을 때 그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계속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 그 당시에는 직접 지원하는 경우가 힘들었는데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일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도급 업체들이 많습니다. 특히 군포시 주변에는 하도급 업체가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하도급에서 기술 탈취나 이런 것들은 3배까지 보상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제가 10배까지 보상해야 된다는 법을 지금 내놓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가맹점이나 대리점들이 현재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를 구성해도 어려움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불리한 일, 권익보호를 위해서 본사하고 이야기하려고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제가 법을 냈습니다. 협상권을 갖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새롭게 국회에 가면 그 법을 만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동안 국회에서 약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민생법들을 만들어 통과되지 않은 법들이 있어서 어떻게든 다시 국회에 가서 약자들을 위해서 이런 법들을 모두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또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도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학교에 코로나 시기에 17개 학교에 모두 그 실내 체육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급식실을 지었습니다. 시민들은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한 700~800억 원을 가져다가 그렇게 했고요. 총 지난 10여 년 동안에 4천억 원의 예산을 가져다가 교통, 교육, 또 도로 그렇게 군포시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대대적으로 환경 개선을 했습니다. 즉 군포역에 방음벽을 새로 한다랄지 또 금정역에 급행열차가 서지 않아서 급행열차를 한 250억 들여서 세우게 한다랄지 또는 그 3번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서 노인들이 3층까지 올라다니셔야 했는데 그걸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수많은 철도 개선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국회에 들어가면은 군포시의 고질적인 어려움인 이 밀리는 현상, 아침 저녁으로 외부 차량이 서울로 가기 위해서 1시간씩 30분씩 밀리는 그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 도로를 건설한다랄지 우회 도로를 건설하는 일, 또 3기 신도시에 5만 명이 들어올 텐데 거기에 철도를 넣어서 어떻게든 교통을 분산시키는 일, 또 1호선, 또 금정역에서 3번역, 대암역까지 4호선을 지호화하는 일을 꼭 민주당 지금 정책으로 넣었습니다만 정부 정책으로 넣어서 어떻게든 군포시의 교통대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도시가 제가 발의를 공동으로 참여해서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노후도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이걸 통해서 정부로 하여금 대대적으로 신도시를 재건축을 다시 하게 하고 또 재개발에 들어가 있는 구도심을 확실하게 제가 4년 임기 동안에 제대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시가 사람 사는 도시, 청년들이 살 수 있는 도시, 또 그 노후 공업단지를 재활용해서 거기에 다양한 문화와 또 주거와 그 첨단 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늘어난 그런 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군포 시민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지난 2~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검찰 독재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남북 평화가 위태롭고 있습니다.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민주당과 함께 남북 평화를 새롭게 만들고 다자회계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안정시키고 또 민생을 다시 회복시키고 위태한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켜서 검찰 독재 국가를 정상의 국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생과 평화를 위해서 뛰었던 그 발걸음을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국회에서 민주당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새로운 평화국가, 민주국가, 민생국가를 만들도록 열심히 두 발로 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해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PPT를 통해서 과거와 현안을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으셨는데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젠지. 제가 20대 중반에 그때 이제 그 군사 정권이 가장 아주 폭압을 하던 때 유신 말기죠. 유신 말기에 시내 가다가 뭐 하나 가방에서 걸리면 잡혀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대문안에는 조심스러워 가지도 않을 때인데 그때 제가 선배 그 권유로 비밀 민주화운동 조직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됐죠. 발각이 돼서 그때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 조직이다. 이렇게 해서 계보가 딱 신문에 나고 방송이 나던 때였는데 저 혼자 잡혔어요. 근데 제가 잡혀 들어가니까 그 교도소에 한 건물을 비우더라고요. 굉장한 국사범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불과 26살인데 그때 들어갔는데 교도관 혼자 24시간 저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도관이 어느 날 밤에 처량하게 쳐다보면서 아무래도 위험하다. 너 힘들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생각했어요. 아, 내가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가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고향의 부모를 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나 어떻게든 살아야 할 텐데 하면서 그러나 각오를 했습니다. 죽어도 어쩔 수는 없지. 각오를 했는데 그때 어느 날 밖에서 환성이 들렸어요. 앞 사동에서 그때 정치범들이 많이 앞에 사동에 있었거든요. 와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조금 있어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다는 거예요. 12.6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진 않겠구나. 근데 그때 그 이제 조작 사건인데 그때 유명한 사건이라 언론에 보도가 됐었을 때. 언론에 보도가 됐고 나중에 들어간 시골에서는 간첩으로 제가 오인 돼가지고 저 집안은 망했다 하고 뭐 온갖 수난을 다 당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어려운 생활을 하셨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어떤 정신적인 지주 뭐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당시까지 나 혼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줄 알았어요. 근데 서울구치소를 갔는데 그 당시 한 몇백 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서울구치소 그 당시 지금은 없어진 독립기념관이 됐지만 거기에 수많은 방이 있는데 한 방마다 한 방에 한 사람씩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나 같은 사람이 와서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따두게주고 그 당시에 박영규 목사님, 뭐 지학순 주교님 등등 굉장한 분들이 또 지도자들이 와 계셔서 대한민국에 저런 분이 계시구나 하고 그분들과 함께 나중에 싸워야 되겠다 그런 힘을 가졌고 또 얼마나 그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라도, 충청도 각지에서 온 그 청소년들이 감옥에서 배를 굴면서 그 일반 형사범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든 저런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힘으로 그때 새로운 이하경으로 태어나게 된 거죠. 감옥이 교사였군요. 감옥이 교사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군포시 지역의 예비 후보자이신 더불어민주당 이하경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마이TV 총선기획 나 누구는 22대 국회의원 출마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출연을 원하신다면 지금 하단 자막에 흐르죠? 메일 오마이나누구@네이버.com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출연이 가능합니다. 22대 총선에서 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 누구는 총선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